이번 이야기는 싫어. 옛날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시기에 각종 게시판들을 돌아다니며 눈팅만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보니까 요즘 군대 시절 괴담이 유행인 듯 싶군요. 제가 겪은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006년 군복무를 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은 허구도 없으며 당시 이 사건과 몇 가지 괴담으로 인해 각 층별 불침범 근무자들을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당시 우리 부대에선 실시하지 않았던 야간 외곽 순찰 근무까지 생겨나는 불이익을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밤에 혼자 불침범을 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서를 하고 바로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내던 부대를 설명하자면 부대 안 초소는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간에 탄약구와 유병소만 근무자가 투입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탄약구, 유병소, 외곽 초소 이렇게 세 군데에만 근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초소는 말 그대로 있기만 하지 사용을 하지 않는 보여지기 위한 초소였기 때문이죠. 또한 어느 분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각 초소에 인터폰이 구비되어 있으며 지휘 통제실과 연결이 되어 지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보통 야간이 지휘 통제실에서 사령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 밑에 사관이 각 층에 배치되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과 사관을 당직 근무자가 보좌하게 되죠. 그때 전 상병이었고 새벽 2시에서 3시 탄약구 근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는 당시 저의 내무선임이 병장이었죠. 아마 당직 근무를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밤을 새며 근무를 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사령이든 사관이든 당직 근무자들 책상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대놓고 자거나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지휘 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사령과 내 선임이었던 당직 근무자는 아예 대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벨소리에도 사령관은 꿈쩍하지 않고 당연한 듯 당직 근무자가 눈을 비비며 인터폰을 응시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편의를 위해서 1번 유병소, 2번 탄약구, 3번 외곽초소, 4번, 5번, 6번 이렇게 인터폰을 나열해 놓고 있었는데 근무를 서지 않는 6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몇 번을 확인해도 6번 초소의 인터폰이 확실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으로 인터폰 소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인터폰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개의 소화기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으로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병장이 소화기를 손에 들었을 때 상대방이 소화기를 들지 않고 있다면 신호음이 울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신호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즉 상대방도 그 소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근무를 서지 않는 초소에서 말입니다. 병장은 놀란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 통제실 병사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통신보안! 말씀하십시오! 통신보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내 포기하고 병장은 소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원래 군대란 것이 오래되었고 시설 자체가 얼렁뚱땅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혹은 쥐나 고양이 때문이라든지 인터폰이 가끔 잘못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 생각했답니다. 인터폰에 무슨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였고 10분쯤 지났을까 막 잠이 다시 들려고 할 때 요란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립니다. 병장은 반사적으로 소화기를 든 뒤 조금은 격해진 말투로 상대방에게 군대시 업보를 무시한 채 소리쳤습니다. 통신보아! 야! 너 누구야? 역시나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느낀 병장이 급하게 소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관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자고 있던 사령을 깨우게 됩니다. 당직사령님! 당직사령도 굉장히 피곤했는지 몇 번을 깨우고 나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씨발 왜 깨우고 지랄이야 씨! 그러나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인터폰을 병장이 들지 않은 채 깨운 것이 몸내 이상한지 성을 내다 말고 인터폰을 응시하며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야, 인터폰을 왜 안 받냐? 그게 누가 장난치는지 아무도 없는 6번 초소에서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령님. 급한 성격의 사령이 당직 근무자인 병장에게 받으라는 눈짓을 보내자 몸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의 수화기를 손에 쥐어들었습니다. 통신부와 지휘통제실 병장 아무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병장은 사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지나고 사령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격하게 병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6번 초소로 인터폰 걸어봐봐. 군대에선 지시에 무조건 걱정해야 하는 게 하기에 지시대로 6번 초소 인터폰을 손에 쥐고 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당연한 듯 귀에서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벨소리가 몇 번 흐르고 이내 포기하고 수화기를 귀에 때려는 순간 반대편 인터폰에서 누군가 병장의 인터폰을 받아든 것입니다. 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병장은 다만 입모양으로 어버버버 이러고 있을 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대량 상황을 감지한 사령이 수화기를 뺏어 들었다 하더군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어떤 새끼야 장난치고 지랄이야! 야, 너 영창 가고 싶어? 이런 씨 말 안 할래. 진짜 죽고 싶냐? 야, 이 족같은 새끼야! 6번 초소에서 일반적으로 인터폰을 끄는 것을 확인한 사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당직 근무자 병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야, 후레쉬 들고 6번 초소 갔다 와봐봐. 알겠습니다. 그때 전 열심히 탄약고에서 새벽 2시에서 3시 근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다름 아니 당직 근무자의 내무 선임이었습니다. 누군지 알고는 있었지만 국법상 탄약고에 몸을 숨긴 채 멀리 보이는 병장에게 막 수화를 하려는 찰나 병장이 손을 저으며 야, 됐다 씨발 족같네. 자, 아무개 병장님, 주무실 시간에 갑자기 웬 순찰입니까? 한숨만 쉬던 병장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위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고 군인이라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옷이 겁에 질린 병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내 각오를 했다는 듯이 갔다 올게. 이 말을 남기고 6번 초소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저는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탄약고와 6번 초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으며 다른 초소들보다 외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부대한 구조에서 빠삭하지 못했던 2병이나 1병은 존재 자체도 모르겠던 초소가 바로 6번 초소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엄폐가 되어 있는 초소인 것이죠. 시간상 10분이면 늦어도 1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야 할 병장이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은 것이 몸내 불길했던 저는 사방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장이 갔던 6번 초소 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40분쯤 지났을까 병장이 6번 초소가 있는 방향에서 드디어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죠. 어디다가 뒀는지 가지고 갔던 후레쉬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깨는 힘이 풀려서 푹 처져 있었으며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군요. 당연히 전 수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끼고 평소 친했던 병장에게 단걸음에 달려가 부축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풀린다 라는 것이 뭔지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동공이 안 보이더군요. 부축한 상태에서 몇 번 흔들면서 병장을 불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숨겨져 있던 동공이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섬뜩함에 온몸은 부르르 떨더군요. 그리고 사정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개 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우 씨발 족간데 씨발 이런 족같은 경우가 있어. 연신 요술 내뱉고 있는 병장에게 제가 다그쳤습니다. 자, 아무개 병장님 진정하시고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아이 씨발. 갔더니 6번 초소에 갔는데 존나 씨 인터폰이 없어. 잠시 침을 삼키던 병장이 다시 이어 말하더군요. 아, 그때 존나 튀어왔어야 했는데 내가 존나 미친 새끼지. 그거 찾아보겠다고 초소 안을 전부 뒤적한 거야 내가. 그때 문 밖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때도 존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초소 밖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야. 씨발. 근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20분이나 마주보고 서 있었어. 이내 사정없이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나서야 온전한 정신을 차리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당직 근무자의 당직 일지에 그대로 쓰여져 대대장에게까지 보고되었고, 당직 근무자였던 내무선임은 한 달간 근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안에서도 위의 귀신이 목격되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야간 근무를 서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신벌 2명이 동시에 섰으며 외곽 순찰 근무가 생겨나게 된 거죠. 비록 제가 본 것은 아니었지만 옛날 생각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